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이제 서울 전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책의 핵심 내용과 투자자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까지. 먼저 범위를 보죠.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 광명, 성남 3개구,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모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 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세금이 늘거나 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죠. 즉, 투자 목적의 갭투자, 전세 끼고 매입은 이제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이유. 그렇다면 왜 이번 규제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핵심은 바로 전면 지정과 대출 상한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로 일부 강남이나 재건축 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대출 한도입니다. 이전 정부는 15억 원 초과주택은 주담대 자체를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세분화했습니다. 15억, 25억 원, 최대 4억 원, 25억 초과 최대 2억 원. 즉, 단순히 금지하는 대신 아예 한도를 정교하게 제한한 형태로 바뀐 겁니다. 결국 고가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조차도 대출이 어려워진 구조입니다. DSR 스트레스 금리 강화, 숨통까지 잰다. 이번 규제의 세 번째 핵심은 대출 심사 기준입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대출 심사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고 실수요자들도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세 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자 상환액이 DSR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로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도 부담이 커지죠. 세금은 보류, 하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다. 이번 대책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보유세나 거래세 같은 세제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즉각 올리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이번 정부는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쓸 수 있다면서도 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세제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언제든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시장의 반응과 향후 전망.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실상 거래 절벽이 다시 온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주택을 사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대출은 줄었으며 투자도 막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즉, 특정 지역만 묶으면 수요가 옮겨가기 때문에 아예 전면 봉쇄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집값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금리 안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을 투자 불가구역으로 만든 초강수입니다. 거래는 허가제로, 대출은 한도제로, 실수요만 가능한 구조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래 절벽만 만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대책 이후 주목해야 할 비규제 지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시크릿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